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에게 주먹질을 하는 장명철에게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장명철은 수십 년 동안 한 배를 탔던 민경화가 주우진의 이간질에 넘어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자 민경화 혼자서 앞으로 얼마나 마성그룹에서 잘 버티는지 두고 보라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민경화는 최애라의 이혼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장명철에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명철이 최애라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 한다는 주우진의 말에 역시나 피를 숨길 수가 없어서 장명철이 자신의 딸 최애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였습니다. 주우진은 장명철이 공황장애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다며 민경화에게도 언젠가는 장명철이 테러를 할 것이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해선 안 된다고 충고하였고 보다 못한 장명철은 주우진을 폭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드라마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 되니 주우진의 적극적인 활약이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서로 믿었던 관계들이 틀어지면서 민경화와 장명철은 급속도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애라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경화에게 말해보겠다는 주우진의 연락을 받고 마성그룹을 찾아왔다가 장명철이 주우진을 폭행한 것을 보게 되었고 장명철이 아버지인 것이 창피하고 화가 난 최애라에게 주우진은 자신만 믿고 있지 말고 장명철을 회유해서 민경화에 대한 고급 정보를 캐내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주우진은 장명철을 내치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민경화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민경화의 오른팔인 장명철부터 잘라내려고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주우진은 우회적으로 돌아서 민경화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장명철에게 잡힌 약점이라도 있냐며 민경화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민경화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경화에게 맞고 내쫓기면서도 장명철이 큰소리 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장명철과 민경화가 함께한 세월이 적지 않으니 장명철이 민경화의 약점을 쥐고 있어서 당당한 것 아니겠냐며 민경화를 자극시켰는데요. 장명철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민경화의 약점을 주우진도 알아야 장명철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주우진조차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우진이 떠보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고 주우진은 자기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최애라가 민경화의 약점을 물어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최애라는 그마냥이 장명철을 속인 것처럼 자신도 장명철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눈물의 연기를 펼쳤는데요. 주우진과 다시 합쳐 잘 될 뻔한 것을 장명철이 주우진을 패는 바람에 모든 게 물 건너갔다고 울면서 민경화의 약점을 아무거나 하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마냥에게 준 돈을 다시 받으러 온 장명철은 최애라의 눈물 연기에 넘어갔고 장명철이 민경화의 약점을 가지고 흥정할 뜻을 내비치자 최애라는 장명철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장명철의 동선을 주우진에게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장명철의 뒤를 밟다 보면 민경화와 장명철이 그동안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명철은 정지우의 납골당으로 가는 길에 주우진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주우진을 뒤에서 몰래 공격하자 여의주가 나타나 주우진 대신 장명철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의주는 국진수에게 장명철의 미행을 시켰다가 주우진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의주가 주우진을 구하려고 달려들자 장명철은 역시나 자신이 짐작한 대로 여의주와 주우진이 한패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고 이제야 민경화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여의주와 싸우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칼을 쓴 것이 민경화의 화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화에서 여의주는 장명철이 휘두른 칼에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하였는데요. 여의주가 아니면 주우진이 죽을 뻔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최애라도 장명철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지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니들 이제 다 끝났어.
장명철이 말하자 여의주는 더욱더 주먹에 힘을 주어 장명철을 때렸는데 장명철은 칼을 꺼내서 여의주에게 휘둘렀습니다. 여의주는 쓰러져 고통스러워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장명철은 달아나 버렸는데요. 주우진은 장명철을 미처 따라잡는 것을 포기하고 여의주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의주와 주우진이 회사에서 보이지 않자 용수정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김희연과 명 차장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의주가 병원에 있다고요? 왜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용수정이 묻자 김희연은 수정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장명철이 칼을 휘둘렀대.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칼을 쓸 수가 있어? 하자 용수정은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의주야 안 돼. 뭔 일 생기면 안 돼. 넌 절대 다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용수정은 주우진을 만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묻는데 주우진은 의주가 날 구하려다가 대신 다쳤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장명철을 미행하려다가 장명철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 난 여의주가 내 뒤를 따라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하자 용수정은 장명철이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 위험하게 왜 혼자 따라붙어요? 의주는 괜찮은 거죠? 의주 꼭 다시 일어나야 해요. 주우진은 의주가 이렇게까지 날 위하는 줄은 생각 못했어요. 여의주 내가 꼭 살릴 거예요. 수정씨는 걱정 말아요. 하자 용수정은 사실 여의주는 국비선임 통해서 장명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본부장을 만나다니. 주본부장은 왜 그곳에 간 거예요? 하고 묻자 주우진은 장명철이 어머님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곳인 것 같았어요. 지우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하민이 엄마를 죽인 사람은 어머니인데 당시 비서의 녹취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님과 장 실장이 같이 숨긴 비밀이 지우 납골당에 있으니 그곳을 약속 장소로 잡은 건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버텼으면 그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는데 한눈을 판 사이 여의주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주우진의 말에 용수정은 정말 민경화는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군요. 마성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악재들이 민경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황 회장님이 쓰러지신 것도 그렇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민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을 거예요. 슬아의 자식도 없는 민경화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건지 주 본부장님을 아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민이 엄마 납골당을 샅샅이 뒤져보면 장 실장이 갑자기 왜 그곳에 갔는지 뭐라도 나올 것 같네요. 궁지에 몰린 장 실장이 민경화에게 협박을 하든 구슬리든 아마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장명철과 민경화 한꺼번에 잡아야 해요. 용수정은 여의주를 다치게 한 장명철이 용서가 안 됩니다. 민경화 역시 장명철이 여의주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소식을 듣고 최애라를 당장 불러들여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지? 우진이와의 이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가 우진이에게 일렀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도대체 네 집안은 하나같이 왜 그러니? 네 엄마도 교양이라고는 없고 네 아버지 장명철은 그냥 깡패야. 네 아버지란 인간이 우진이를 죽일 뻔했다. 민경화의 말에 최애라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 실장이 우진 오빠를 죽이다뇨? 하자 민경화는 네 아버지가 얘기 안 해? 꼴의 아버지라고 자식한테 들낯이 없는 거는 아는 모양이네. 아니 누구 덕에 마성그룹에서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장 실장이 감히 내 아들의 목숨을 노려? 우진이 말로는 네 아버지가 우진이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시키려고 했다더구나. 내가 그동안 눈이 삐어도 한참 삐었지. 그런 인간 말종을 비서실장 자리에 앉혔다니. 정말 이젠 너희 집안 사람들이라면 내가 아주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되겠어. 다 필요 없고 난 네 아버지
살인미수로 고소할 거야. 우진이한테 주먹질할 때 경찰을 불렀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사람이 좋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줄을 몰라. 둘이 어쩌다가 만나서 싸움질을 한 건지. 최애라는 오빠가 많이 다쳤나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자 민경화는 다친 건 우진이가 아니고 여의주랜다. 그것도 참 이상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있다가 장 실장을 만난 건지. 우진이와 여의주는 서로 물어뜯기 바쁜 사이인데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라고 의주가 우진이 구하려다가 대신 다쳤다는구나. 너는 뭐 하는 거 없니? 아는 거 있어도 나한테 감추는 거니? 하자 최애라는 글쎄요. 여의주가 왜 우진이 오빠를 구해줬는지는 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위험하다 싶었나 보죠. 저희 아버지 일은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용서해달라고는 말 안 드려요. 단지 이 일로 저를 더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하자 민경화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지금 네 아버지를 감싸고 있잖아. 난 두 사람을 영영 해외로 추방시켜도 시원찮을 심정이야. 살인자를 어떻게 옆에 둘 수가 있겠어? 너희들 식구들 그냥 해외로 나가 살아.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최애라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장 실장이 아버지인 거 아는 순간 바로 회장님께 알리지 않은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 제 불찰이에요. 저 이 순간부터 제 어머니고 아버지고 다 인연 끊을 테니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해드릴게요. 절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최애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경화에게 사정을 하였고 민경화는 나는 오늘 일을 평생 못 잊을 거야. 네 아버지는 지금 일을 그렇게 만들고 도망다니고 있어. 그럼 네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알겠지? 네가 우진이 옆에 남는 길이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란 말이다. 최애라는 민경화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장명철을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장명철은 숨어 다니다가 결국 기어들어오는 곳은 금한양의 집이었고 최애라는 장명철에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우진 오빠를 해치려다가 여의주에게 칼을 휘둘렀다면서요?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드세요? 제가 어머님의 약점을 알려달라고 했지 사람을 해치라고 부탁한 거 아니었잖아요. 어머님이 다른 때보다 더 화가 나 있으세요. 아무리 우진 오빠가 밉고 여의주가 싫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자 장명철은 민경화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건장한 남자 둘을 어떻게 당해? 하는 수 없이 칼이라도 뽑을 수밖에. 이번 일로 여의주와 주우진이 한통 속인 거 드러났는데 민경화는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몸살이고 있는 거 봐라. 내가 말했지? 민경화도 다 알고 있다고. 나를 살인미수로 고소해. 아이고 하느님이 웃으시겠네. 살인미수 전문은 내가 아니라 민경화지. 내가 이제껏 다 치닥거리 해준 줄은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네. 하자 최애라는 장 실장님이 아무리 열을 내봐야 어머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장 실장님이 여의주를 해쳤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서도 파다하게 퍼지고 나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우리 두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하자 장명철은 맘대로 하라고 그래. 내가 칼까지 뽑았는데 더한 것도 뽑을 수 있어. 나 혼자 죽느니 민경화 발목을 잡고 같이 물귀신 되고 말겠어. 하자 최애라는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나는 장 실장과 같이 물귀신 되기 싫어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머님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편을 들어드리려는 거예요. 어머님께 구질구질하게 사정하는 제 모습이 싫고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어머님 상대가 안 되니까 제가 돕겠다는 거예요. 하자 장명철은 아버지라고 했냐? 내 입에서 아버지 소리를 다 듣다니 별일이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고 그러는 건가? 갑자기 소름이 다 끼치네. 하자 최애라는 사실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못할 짓 많이 한 거 알아요. 그래도 날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30년 만에 만나서 효도는커녕 저 아쉬울 때만 아버지 찾고 아버지가 어머님 눈밖에 나는 일하면 화부터 내고 아버지도 절 미워하실만 했어요.
저 이제부턴 안 그러려고요. 이제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제 손에 무기만 쥐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님을 상대할게요. 장명철은 민경화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 데다가 최애라의 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나약해집니다. 그래, 아무리 모자란 압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헤라가 괜히 하는 말은 아닐 거야. 믿져야 본전, 마지막으로 헤라를 한번 믿어보자. 장명철은 민경화가 최애라와 작당한 사실은 모르고 최애라에게 민경화의 약점을 알려주려고 민경화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민경화는 장 실장이 웬일이에요? 지금 도망다니기 바쁜 시간 아닌가? 밥은 먹고 다녀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하자 장면철은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나를 잡아가두면 회장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미우나 고우나 회장님과 저는 죽을 때까지 한 팀이란 거 모르셨어요? 우리 더 이상 서로 피곤하게 물고 뜯고 하지 말고 각자 나눌 거 나눠가지고 깨끗하게 관계 정리합시다. 하자 민경화는 정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장 실장님이 죄를 인정하시고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는 것을 괜히 시간 끌 필요가 있나요? 장 실장님이 수십 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들, 흔적을 싹 다 지워놓으면 내가 이번 일은 눈 감아줄게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우진이를 해치려 한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밑에서 일한 공을 조금이라도 쳐주는 거예요. 장명철은 끝까지 자기 몫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민경화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한편 용수정은 여의주와 주우진이 정지우의 납골당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장명철이 납골당을 왜 찾아갔는지 뒷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국비서는 장명철이 차명으로 납골당에 계약한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정지우의 사망과 관련한 비리와 각종 음모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켈리정이 실종되기 전에 켈리정은 최애라의 세치여가 정지우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분노를 터뜨렸지만 정지우의 죽음에는 민경화가 연관되어 있고 장명철이 중간에서 일처리를 다한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민경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장명철과 민경화가 작당 모의하며 감춘 비밀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민경화가 추락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이영애입니다. 이영애는 현재까지도 기억이 전부 돌아오지 않아서 민경화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용수정을 괴롭히고 주우진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양엄마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마성가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만들 때 하민이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용수정도 어릴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생겨났다고 했는데 이영애 역시 근본적으로는 선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민경화를 만난 이후부터는 두려움과 적대감의 감정을 느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용수정은 자신의 친부모와 양아버지 용장원을 죽인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영애는 자신을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사람이 민경화와 장명철인 것을 깨달아야만 이야기의 중요한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남은 회차 동안 급하게 진도가 나가야 할 부분이 여의주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황재림이 다시 깨어나는 것, 이영애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인데 이영애는 여의주와 주우진이 장명철의 칼에 찔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이것이 기억을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영애는 주우진이 가짜 비자금 장부를 민경화의 방에 몰래 갖다 놓고 나오는 걸 도와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영애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복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영애는 과거에 장명철에게 납치당하여 협박을 받던 일과 민경화의 구두에 손이 밟혀가며 낭떠러지에서 매달리다 추락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 용수정이 민경화에게 복수를 하는 데에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여의주를 다치게 한 장명철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이영애는 다시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과거를
다 기억하게 되고 장명철은 민경화가 시킨 일이라며 자신이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장명철은 민경화가 마성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민경화의 적들을 하나둘씩 처리하는 데에 굳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민경화와 사이가 틀어지니 더 이상 자신이 범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민경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민경화의 범죄를 낱낱이 실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명철을 시켜 주우진의 약을 바꿔치기 하여 회장 자리에 오른 민경화는 과거 주성필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여 주성필이 서서히 온몸에 마비가 와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고 주성필이 죽음으로써 이영애와는 완전히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다시 이영애와 그 아들들을 만나 장명철과의 작당 모의가 한계에 부딪혀서 자폭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방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여의주가 죽거나 수술을 받기 전에 이영애의 기억이 돌아와서 민경화의 실체를 폭로할 것 같은데요. 선한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치고 악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다가 배신하는 전개가 계속될 것입니다. 백화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혈육도 배신하는 최애라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장명철의 딸인 최애라를 어디까지 이용해 먹을지 민경화가 몇 회에서 추락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